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는요,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이제 추세 상단선에 완전히 도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라고 하는 요 흐름은요, 어정쩡하게 돌파가 되었나 돌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애매할 때는 돌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더 나와줘야 우리가 돌파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전의 날이 내일일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윗자리를 뚫느냐 뚫지 않느냐인데요, 내일도 어정쩡한다면 이제 모레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수, 목, 금 중에는 돌파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양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죠. 요 흐름이 끝나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돌파가 진행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 지긋지긋한 1년 반 동안의 하락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는 게 옳았을까? 그건 아닙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고 나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섣불리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올랐다가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만에 하나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난 저점 자리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요렇게 지난 저점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찌됐든 뭔가 섣불리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현금 들고 잘 기다렸다가도 최근 들어서 이제 분할 매수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보시거나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다면은 지금부터 모아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들, 또는 지금부터 모아가면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보이실 텐데요, 그렇게 섭불리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결과가 올라가게 된다면 좋은 일이 발생이 되지만 내려가게 된다면 역시나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리한 행동을 할 거면은 역시나 시장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사는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떨어질 확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밀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CPI 지수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이 올라온 것이 거짓이 되는 거고 의미 없이 올라온 것이 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로 팍 치고 올라가진 못하기 때문에 뚫어놓고서는 다시 밀리는 형태로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 기나긴 하락, 끝이 날 수는 있지만 이 하락의 뭐 종지부는 결국은 급락을 하거나 어떤 충격을 한번 줌으로써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하락이 여기서부터 빠지거나 위로 올라간 다음에 빠지거나 일 텐데 저는 아직까지는 역시나 저점을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파가 된다면은 저도 이제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죠.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와서 역시나 횡보를 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구나. 그러면 추가 하락은 피해 갔는가 보다. 이 예측은 조금 빗나갔구나 라고 이제는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해서 돌파 지지 반등을 노려야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유리하게 되는 거고, 올라갔다가 어차피 빠지기 때문에 빠졌을 때 사게 된다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싸게 사는 것도 최저점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엄청 비싸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올라가야만 하겠죠. 올라가야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 포지션을 완전히 정해놓고 올라가야만 돼, 또는 내려가야만 돼 라는 식으로 인버스를 사면서 하락 베팅을 너무 과하게 하셨다든지, 또는 상승 베팅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투자 습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기다린다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이죠. 여기서 돌파 지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때는 사실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추세의 전환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상승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우려감들이라든지 부동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반등세가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상승세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저는 탈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여기는 단기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여기서 횡보하는 수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라올 때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려있던 종목들을 최대한 해소를 시켜야 될 것이고 신규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서 손실이 나는 종목들을 잘라냄으로써 잔고 손절을 통해 현금 100%를 만들어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면서 지금 오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적어도 추세의 상단부에 놓여있는 요 자리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도 추세 상단부에 올라왔다가 빠져내려갔고 그 근처에 접근하다가 빠져내려갔고 역시나 맞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느낌보다는 이번에도 같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가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돌파가 되는지 돌파가 되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인바이오젠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뭐 상한가에 아직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여전히 품절주들이 뛰어다니고 있고 그리고 비덴트라든지 버킷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 살짝 보이네요. 블록체인 테마들이 살짝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포인트를 잡을 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지만 사실상 아주 강하게 올라온 시장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빨간불을 이렇게 켜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강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구성 종목을 보니까 여전히 약해 보이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 이제 피코그레인 같은 경우도 한가는 아니지만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데 뭐 급등락 반복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포인트 잡고요. 일단 인바이오젠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인바이오젠 지금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점에서 약간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상한가인 것 같아요. 뭔가 회사에 호재가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딱히 이렇다 만한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진단키트라든지 뭐 예전에 이렇게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대주주가 어딘가라고 보면요.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버킷 스튜디오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비덴트라든지 버킷 스튜디오 이런 쪽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블록체인 테마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회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업종은요, 신발 제조라든지 뭐 키오스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 기업이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에 뭐 사업을 뭐 할 수 있네 많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 기업은 어쨌든 예전부터 뭐 BT1이라든가 비덴트, 빗썸홀딩스 이런 지분 구조를 가지고 면서 살짝 그 블록체인 관련주로도 예전에 엮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엮이면서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고 엉망진창의 회사이지만 주가만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물려있는 종목이 되었죠. 그런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좋은 신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기업은 관리 종목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상승을 하는 것 자체는 싸게 이렇게 손절하거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루트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여기서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잡주들이 급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장이 좀 썩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여전히 시장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내려간다라는 느낌에 좀 더 가까운 시장인 것 같아요. 지수는 뭐 물론 이렇게 막 우뚝 서가지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건가라고 하면요, 딱히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지수가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그렇게까지 올라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지수 따라갈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수가 여기서 빠지면 내 종목은 또 여기서 또 빠진다는 건데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장세 여러분들이 안 겪어보신 거 아니거든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진짜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죠. 뭘 사든 간에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장세다라는 거죠. 10개의 종목 또는 100개의 종목 중에서 90개의 종목 이상이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에 하나 실수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장세를 우리는 상승 장세, 상승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는 분명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1%, 2%, 3%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2% 올라왔습니다. 3%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말장난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에서 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승에 우리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상승이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추세는 하락세 중에 만들어지는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거고, 여기서 위쪽으로 돌아서게 되고 난 다음에 빠지고, 빠진 다음에 올라오는 상승은 다시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했던 개나 소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개나 소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사면 수익 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왜냐, 지난 상승은 정말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상승이고, 거기서는 또 양적 완화라는 그런 정책적인 특성을 통해서 돈이 풀렸기 때문에 시중에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장에요.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자 내기를 버거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양이 과거와 같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상승세가 지난번처럼 올라오긴 힘들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오긴 힘들 거라는 거죠. 결국 개별 종목으로 선택받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그 종목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거기서 돈 번 사람들이 또 새로운 종목을 끌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오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난 코로나 이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때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처음 겪어보는 장세가 나올 겁니다. 하락장 이후에 생기는 개별 종목 장세. 그 종목 장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나는 샀는데 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 좋다고 해 샀는데 왜 안 가죠? 또는 아니 지금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내 건 진짜 안 가요. 내 거 파니까 또 그건 또 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별 종목 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 편이기도 한데 뭐 잘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추세 전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 또 우리는 도박을 하지 맙시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고 할 것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보고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하지 마시고 지켜보고 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중에 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충분히 잘 기다려오셨던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